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가 많아서 무려 2,300개의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 리스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만 다뤘죠. 회사 이름하고 뭐 덩치, 뭐 하는지 정도만 알게 됐죠. 그럼 이제는 좀 자세히 볼 시간입니다. 기업들을 이제 훑어보다가 내가 보고 싶은 회사를 찾았다면 그 기업의 이제 영업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흔히 이제 뭐 사업회사의 내용을 이제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어떤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라는 것을 이제 공시한다고 하죠. 이런 기업들의 이제 공시를 모아두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트란 사이트인데요. 주소는 이제 dirt.fss.or.kr인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포털에서 그냥 기업 공시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즐겨찾기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항상 그냥 켜놓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매일 보죠. 뭐 비슷한 사이트로 이제 카인드라는 공시 사이트도 있는데 그냥 둘이 하는 건 똑같아요. 다트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트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 보면 회사명, 여기다가 이제 회사명을 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치는 겁니다. 뭘 쳐볼까요?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이마트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회사가 공시한 내용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탭별로 볼 수 있는데 정기 공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전체 선택 여기 눌러보면 나오죠. 기간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쫙 나옵니다. 몇 년치. 그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영업 현황을 보고하는 분기, 반기, 뭐 사업 보고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제하고 체크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뭐 발행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뭐 모집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지분 공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들고 있냐, 임원들 중에 뭐 누가 주식을 샀냐 이런 내용들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들어가서 상반기 영업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2020년 6월까지 반기 한 개 나왔어요. 반기 보고서죠. 이제 반기니까 12월이 결산이고 이제 6월달까지 결과가 나온 거죠. 자, 볼게요. 눌러보면 보이나요? 이제 쫙 이렇게 무슨 회사의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회사의 개요 눌러볼까요? 회사 이름이 뭐고, 이제 언제 설립됐고, 어떻게 설립됐고, 뭐 신세계에서 대형마트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찢어져 나와져서 설립된 회사가 이마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주소는 어디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 연역을 보면은 임원들은 언제 선임되고 언제 사임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회사의 뭐 어떤 특이한 경영상의 뭐 어떤 뭐 마트를 뭐 새로 설립했다, 뭐 폐업했다 이런 내용들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회사가 최근에 뭐 했는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의 총수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발행한 주식 수가 이제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주가를 곱하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배당에 관한 현황 보면은 뭐 한 주당 배당을 뭐 2,000원씩 줬다. 올해도 뭐 한 2,000원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쭉 내려가요. 여기 일단 여기 빼놓고 여기 보면 주주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걸 눌러보면 어떤 분이 이 회사의 이제 대주주인가, 경영의 주요 관여를 하시는 분인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명희 최대주주 본인, 정용진 최대주주 자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명희 회장님은 다 아시죠? 네, 보고 갈까요? 얘는 이분이죠? 여기 있네. 용진이 형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다섯째인가, 그렇죠. 예, 다섯째일 거예요. 그래서 희자 돌림이죠. 이건희, 이명희 뭐 등등등. 그래서 신세계 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분의 아들이 이제 정용진. 따로 정유경 이렇게 있는데 용진이 형이 마트하고 따님은 이제 백화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최대 주주는 뭐 그렇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임원의 상황에 보면은 이제 임원이 어떤 분들이 임원으로 이렇게 계시고,
뭐 어디 스펙은 어떻게 되시고 이렇게 쫙 나오고요. 좀 더 아래 가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뭐 몇 명이 있다. 그리고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1인당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고 대충 분위기만. 면접 볼 때 이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봐야죠. 뭘 한 회사인가를 봐야 되는데, 보면 사업 부문별로 이렇게 나와요. 유통업, 호텔, 리조트업, 뭐 IT 서비스 등등등.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자회사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마트는 여기 있는데 뭐 밑에 뭐 무슨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아요. 뭐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등등등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알고 싶으면 이게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에 가시면은 그룹에서 신세계 그룹에서 상장된 회사가 몇 개가 있고 비상장된 회사가 몇 개가 있고, 혹은 뭐 이마트는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99% 들고 있다. 스타벅스를 50%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열사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돌아갈게요. 다시 사업의 내용으로 가면 공통적인 뭐 방식의 이제 전개인데, 대략은 어떤 업계가 속한 산업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트가 뭐 산업이 이제 성숙화돼 있고, 뭐 전체 규모가 어떻고, 뭐 성장을 얼마나 했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는데요. 종종 이거를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대충 뻔한 소리 적어 놓은 회사들도 있는데, 가끔 자세히 적는 회사들도 있고, 이러면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제 이마트 슈퍼마켓이요. 슈퍼마켓 시장은 어떻고, 뭐 이마트 24 편의점 시장은 어떻고, 뭐 ssg.com 온라인 뭐 시장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네, 여기입니다. 각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유통업에 사용된 자산은 얼마고, 뭐 100% 다 유통업이 한 회사니까, 그렇죠?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내려가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면은 주요 제품이 뭐고, 그리고 그것의 이제 원재료는 뭐고, 이런 게 나오고, 그런 원재료에 사용된 이제 가격 변동 추이 같은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밑에 또 설비, 그러니까 이제 마트업, 유통업이니까 마트 사업장별로 이렇게 나오대요. 보면은 면적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게 뭐 수출이 비중이 얼마고 내수가 비중이 얼마인지, 마트 산업이니까 내수 산업이니까 내수 비중이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 회사가 뭐 파는지, 뭐가 원재료 들었는지, 설비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영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결과들, 숫자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재무에 관한 상황,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이게 요약이 돼 있기도 하고, 재무제표로 세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이제 제가 다루긴 할 텐데, 기초적인 개념들은 여타 이제 블로거들이나 잘 나온 이제 기초 서적들이 있으니까, 이 뭐는 뭐 하는 거다, 어떻게 본다 정도는 이제 학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지,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과정들을 할 때 대기업 회사들부터 시작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세히 파악하시기에는 이 회사들이 너무 크고 거대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문하실 때는 조금은 이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고 사업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회사들을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업계에 있어가지고 일로 엮여서 잘 아는 회사다 이러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아, 그리고 이 상장회사가 아니어도 관심 있는 회사들을 뭐 이렇게 치면 나오긴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트 24 이렇게 쳐볼까요? 지금 뭐 이렇게 공시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 주기적으로 대기업 회사들이면은 뭐 이렇게 분기보고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보통 이제 비상장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장부 검사 받은 거 이런 거만 이제 감사보고서 형태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재무제표만 나와요. 이렇게 재무제표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나 버는지 뭐 이런 거는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트에는 뭐 다트를 더 심도 있게 다뤄야겠지만 알아두면 되게 유용한 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는 차차 이제 나중 영상에서 다뤄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기업을 세부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업보고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봤죠.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실 생각이시면은 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 번씩 이렇게 열어가지고 익숙해지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당 영업보고서가 뭐 한 개씩 봤어요. 그래서 대충 뭐 2,300개가 있어요. 뭐 다 봤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내가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풍어를 읊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공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제 틈틈이 이제 모두 열공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